Advancing Technology for Humanity는 저희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인류를 위한 진보적 기술이라는 의미고요. 인류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휴먼 세이프티 솔루션 기업입니다. 아마 해외 전시회 갔을 때 관람객인 외국인이 저희 제품을 보고 해준 말인데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뭐 변신 혹은 변화 뭐 이런 뜻인데요. 그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AI, 뭐 머신러닝, 그 다음에 뭐 통신 인프라,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뭐 저희 제품도 이런 변화와 함께 그 고도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요. 융복합 산업이 보통은 온라인 혹은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저희 제품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솔루션을 실제품에 적용해서 인체를 보호하는 에어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는 변신 로봇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포 애프터가 전혀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 2010년쯤에 지금의 신한철 대표를 만났는데 당시 스마트 구급차 컨버전 사업을 통해서 사업 파트너로 만나게 되었어요. 신한철 대표는 담당 PM이었고 저는 벤츠 스프린터 밴의 컨버전을 담당하고 있는 디자이너로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계기가 돼서 지금의 융복합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이프웨어까지 함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각자 사업을 또 하다가 그 2015년쯤에 에어백 하나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이크 라이더를 위한 에어백이었는데 뭐 저도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신박한 아이템이긴 했어요. 그 사업화를 하고 싶어 했는데 반대했죠.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아마도 구매자나 그 소비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문제가 가장 우려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안전의식이 많이 고취가 되었지만 뭐 그 당시에는 뭐 헬멧도 안 쓰고 바이크를 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뭐 하지만 모른 척 하기에는 아이템이 발전 가능성이 많았죠. 그때부터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고 뭐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정부 과제, 뭐 민간 과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사업화를 구체화하기 시작했고요. 각종 사고 등을 리서치하다가 그 산업 현장의 추락 사고가 전체 사망 사고의 한 48% 이상이 된다는 걸 보고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안전대는 2m 이상의 고소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 필수로 착용해야 되는 안전장비인데요. 대부분의 추락 사고가 2m, 5m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안전대나 안전고리를 할 수 없는 환경이 훨씬 많다는 거죠. 안전대의 젬줄 길이와 평균 키를 고려한다면 안전대는 5m 미만의 작업 환경에서는 큰 효과가 없고요. 웨어러블 에어백은 빠른 시간 내에 추락을 감지하고 또 에어백이 전개되면서 1m 이상 5m 이하의 안전대가 보호하지 못하는 높이를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사람을 살리자입니다. 뭐 사람을 살리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나아가서 뭐 영유아 질식 방지, 레저용, 뭐 바이크용, 낙상 방지용 에어백, 퍼스널 모빌리티, 더 나아가서 이제 자율주행이나 UMP 같은 에어백 등을 앞으로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추락보호 에어백인 C3의 경우에는 경쟁사와 비슷한 무게로 경쟁 제품 대비 2~3배 더 큰 에어백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량을 통해서 충격 흡수율을 높이고 많은 부위의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할 만한 기업이 있다기보다는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뭐 아직 시장을 선점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 웨어러블의 특성상 최적화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을 거듭하면서 계속 제품이 진화 중에 있습니다. 에어백에 내장된 감지 센서를 통해서 작업자의 추락이 감지가 되면 뭐 전자식 인플레이터가 에어백을 0.2초 만에 팽창을 시킵니다.
그리고 펼쳐진 에어백이 목이나 척추, 허리, 골반, 갈비뼈 같은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특히 조끼에 내장된 센서가 초당 1000프레임 정도의 동작 데이터를 수집한 뒤에 착용자의 동작이 추락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동작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80cm 정도 자유낙하하면 추락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속에서도 착용자의 다양한 자세를 데이터화해서 좀 더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추락을 인식하는 동시에 지정된 비상연락망에 사고 연락을 알리는 응급콜 기능이 있고요. 내장된 제품 센서는 충전 방식으로 완충을 하면 100시간 정도를 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카트리지 모듈을 교체하면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시장에서 웨어러블 IoT 제품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폼이나 형태를 가지는 제품 디자인 분야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착용하는 에어백을 만드는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챌린지였어요. 게다가 융복합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추락이나 사고를 감지하는 센서 기구,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 또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인플레이팅 기술, 에어백으로 신체를 감싸는 기술, 활동과 유연성을 포함하는 의상 디자인, 특수한 환경에서 노출되더라도 변색이나 불에 타지 않는 특수 소재,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술 분야에서도 가장 하이테크한 기술이 접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모두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웨어러블 에어백은 사고의 전과 후로 나뉘어서 하나의 형태로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디자인적 챌린지이고 도전입니다. 평상시에는 활동성과 가벼움, 그리고 컴팩트함과 편안함을 줄 수 있어야 하지만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 발생 시에는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건 아이러니하게도 온앤오프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다른 제품과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만, 폼을 디자인하고 형태를 만들고 기본적인 디자인과는 출발 자체가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결국 제품이 오프되면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트랜스포밍이나 몰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0.2초 만에 말이죠. 우리는 이런 제품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전공의 디자이너, 개발자, 설계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 의상 디자인, 소재 디자인, UI, UX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설계, 시험 및 테스트, 심지어는 스턴트맨 분들하고 같이 테스트도 하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노력이 모아져서 이러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용 웨어러블 에어백이 작년에 출시가 되었고요. 바이크의 다양한 시트 포지션과 오토바이 타입에 맞도록 에어백 기술과 디자인 노하우가 집약된 제품입니다. 물리적 트리거가 충돌이나 미끄러짐과 같은 갑작스러운 바이크 사고로 인해서 라이더가 바이크로부터 이탈이 되면 키볼이 분리되면서 인플레이터가 작동해서 에어백을 팽창시켜서 라이더의 경추, 흉부, 척추 등을 중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제품입니다. 이 밖에도 올해 노인 낙상 에어백과 출항용 에어백의 추가 모델 등을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상용화보다는 규제와 인증이 제품 개발에 큰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융합 제품의 경우 새로운 형태와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품이 가지고 있던 규격과 인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 제품도 안전제품이지만 안전제품 인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시험기관도 없기 때문에 현장 적용이 어렵다거나 규격이나 인증을 규제하는 나라에는 수출 자체가 어렵다는 행정적인 이런 문제점,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제품의 인증 방법과 기준 만들고 이를 법제화시키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타트업이나 기술 개발 회사들이 느끼시는 거겠지만 항상 기술보다는 이 행정이 느린 게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마트 에어백 출시 이후 뭐 사업적으로는 연평균 성장이 300% 정도에 이를 정도로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뭐 스마트 에어백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핵심 이슈가 또 있었고, 또 유일한 대응 제품으로서 인정받아서 삼성물산을 비롯한 주요 건설사, 그다음에 정부기관, 뭐 코레일, 백화점, 마트를 비롯해서 하여튼 900여 개에 이르는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CES에서 이제 뭐 3개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했고요. 3개년 동안 또 굿디자인을 또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23년에 열린 그 미국의 권위 있는 발명상인 에디슨 어워드에서는 이제 금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세이프웨어라는 회사 이름 자체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브랜드 디자인이라는 것이 그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키워나가야 하듯이 그 제품의 아이덴티티나 기업의 철학 이런 것들이 담긴 제품으로서 사람을 위한 기업으로 인식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제품은 올해는 3가지 타입의 에어백이 출시 예정에 있는데요. 출항용 에어백의 이제 다양한 타입의 에어백, 그리고 노인 낙상용 에어백이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 현장마다 요구사항이나 작업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에어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노인 낙상용 에어백은 그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노인 인구에 좀 대응을 하고 현장이 아닌 이제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이제 안전용품으로서 첫 제품이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고 디자인 개선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사용자 환경과 행동 분석 등을 통해서 개선 작업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험 모델이 이제 완성하게 되면 뭐 병의원이라든지 뭐 노인 실험군을 대상으로 이제 검증을 거쳐서 내년 초에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CES 혁신상은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용 에어백으로 이제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제품은 뭐 내년도쯤에 이제 실증을 거쳐서 이것도 역시 내년 하반기에 상용화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업 현장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안전을 지키고 또 많은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고 예방할 수 있는 제품 개발과 확산에 최선을 다하는 세이프웨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